자, 형제 엘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엘리트는 6월 결산법입니다. 6월 결산법인 이제 이번에 이제 결산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거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일단 뭐 이번 분기 실적만으로는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왔었죠. 이 형지 그룹은 패션 그룹이고요. 형지 INC 있고 형지 글로벌 있고 형지 엘리트 있고 엘리트 학생복이죠. 학생복 엘리트 유명한 그 엘리트 교복 저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복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거 최근에는 이제 그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방한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쪽하고도 이제 파트너십 체결을 하고 그래서 유니폼 쪽으로도 좀 이제 성장을 해보겠다. 뭐 이러고 나가고 있어요. 아주 뭐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왜냐면 이렇게 검색을 해서 뉴스를 찾아보는데 뉴스가 없어요.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내려야 될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얘기까지 하는 뭐 국민 임명식에 참석한 게 악재냐 뭐 이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렇다 뭐 온갖 얘기들을 다 하시고 그와 동시에 또 무슨 얘기들 하냐 그러면 자, 이 형제 엘리트가 실적 좋고 재무 좋고 다 좋다 하는데 그것도 또 착각이죠. 실적 좋고 재무 좋고 다 좋고 저평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저평가주 제가 추천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요거 부분들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악재는 없어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악재 없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뭐 의견 거절 아니냐 뭐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쪽으로도 해결될 만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형지 같은 쪽에서 이 형지 그룹 비용에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이게 가장 안정적인 게 이 형지 엘리트거든요. 형지 글로벌 실적 보시게 되면 형지 글로벌 이끌어지고요. 4년 연속 적자. 형지 IC 같은 쪽에 보게 된다면 형지 IC 같은 경우에도 적자 나갔다가 흑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적자 들어갔다가 가장 그나마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형지 엘리트죠. 근데 이제 이 그룹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기업 본연의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주가를 최근에는 또 코인 쪽으로 또 엮어가지고 한번 올라가고 잘 아시다시피 정치 테마주 이재명 테마 여기에 들어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이 실적만큼이 지금 나올 것이냐 이게 조금 뉴스의 보도에는 뭐 그래서 이번 분기에 뭐 550억의 엄청난 매출을 이건 그렇죠. 뭐 근데 그게 그렇게 신뢰성 있는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믿기가 조금 힘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나오죠.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한 군데서 달랑 이렇게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쪽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또 신뢰하시는 건 좀 그렇죠. 뉴스도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제 뉴스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뉴스들 수없이 많은 거 이제 분석할 때마다 톡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 써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챙겨버린다든지 혹은 되지도 않는 리포터들 뭐 조금 리서치사들 같은 데서 되지도 않는 해놓은 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자, 이 형제 엘리트의 경우 보면 이번 분기 결산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현재까지는 영업이익은 이익 플러스고요. 2억. 그리고 순익 부분에서는 적자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뒤집어 엎어가지고 여기까지 내준다면 이번 분기에서만 전년하고 똑같은 실적이 나오자라고 하면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68억이 나와야 되고요. 순익은 80억대가 나와야 됩니다. 68억, 80억. 되겠습니까? 상당히 좀 빡세죠. 이제 요거는 또 다시 또 뒤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평가냐라고 하는 부분들 보이는데 형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나머지 애들은 적자 그룹이니까 애초에 뭐 평가 자체를 논할 건덕지도 못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재무 구조가 우선 뭐 이게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의견 거절이라든가 이런 걸 맞을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황 보게 되면 주가 내려가고 있는 거 보면 마치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 먼저 또 얘기 드리는 거 다시 고려해보죠. 자, 지금 얘 하나 이 정도 떨어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거 이 정도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앞에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달바 글로벌 이거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그 원택 같은 경우는요. 얘가 지금 이렇게 떨어질 만한 뭐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시장에선 그런 게 가능한 시장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0%가 떨어지더라도 놀라지 마라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강제로 종목의 변동성을 왕창 부풀려 버린다 그러죠. 지수는 적게 움직이더라도 종목 변동성을 최대한 벌려버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 삼성전자가 10%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놀랄 거 없다. 하나요로가 10%가 떨어져도 놀랄 거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 종목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게임하는 시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게임을 벌려버린 건데, 그럼 매도 게임을 벌이는 데서 어떤 이슈가 없이 매도 게임이 가능합니다. 다른 놈 몰라도 얘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앞서서 이게 뭐 실적 좋고 재무 좋고 그런데요, 실적 안 좋아요. 이게 뭐가 실적이 좋아? 이게 겨우 이 정도 실적 가지고 어디다 들이밀어요. 이게 그렇게 실적도 좋고 재무도 좋고 이게 다 좋을 것 같으면 이게 시가총액이 겨우 이 수준에서 이러고 놀지를 않습니다. 시가총액 800억 밖에 더 됩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뭐 실적 좋은 기업이라고 이게. 그렇게 돋볼 정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는 기업의 가치보다 계속해서 테마 쪽에 정치 이슈에 걸리고 테마 이슈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부각이 되는 회사지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재무는 적어도 형지 엘리트의 경우는 나머지 두 놈과는 다르게 형지 엘리트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평가라는 쪽을 따져보면 얘가 이제 저평가냐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분기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어서 전년도 수준을 채워준다라고 해보죠. 전년도 수준을, 그러면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 EPS가 205원이었었죠. EPS 205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 지금 10배예요. 10배 이거 10배요. 그 의료 쪽에서 10배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의료 쪽에서 10배라고 하는 것이 싼 가격이냐? 에이, 의료 쪽에서는 10배 싼 가격 아니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에? 여러 번 비교했잖아요. 제가 다른 종목에서 JS 코퍼 몇 배? 3.96배. 한세실업 5. 뭐 FNF 이런 거 6.3배.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의 감성 코퍼 같은 회사들 여기나 가야 이제 12배가 나와요. 코스닥. 형제는 코스피 기업이거든요. 그 의료 업종, 이게 의료주 같은 경우에는 업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아요. 이게 의료 중에서 그나마 상태가 좀 나은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그나마 주가가 영업무역 고가에서 이러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얘도 5.4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PER 10배를 표시를 하고 있는 이 형지 엘리트가 다른 의료주들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닌 얘가 PER 10배가 저평가냐, 그지? 저평가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 체크하시는 분 같은 경우 다 이렇게 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형지 그룹에 지금 보니까 나머지 형지 IC하고 형지 글로벌은 멀쩡한데 얘만 내렸다. 웬일이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만 다른 건 멀쩡한데 얘만 이렇게 주가가 내렸으니까 이건 에라다. 그래가지고 이제 뚱뚱한 손가락, 그렇죠? 뚱뚱한 손가락. 주문 실수 얘기하는 겁니다. 주문 실수 같은 경우는요 바로 회복돼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끌어내리고도 지금 계속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주문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노골적이고 의도적인 문객이지 주문 실수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문 실수는 바로 들어가야죠. 주문 실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작정하고 까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기관적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새끼들 원래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실적이 나와도 깨부시는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어린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그냥 깨트려 버리잖아요. 내 새끼 아니면 경동라비안 같은 종목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깨버리고요. 잉글우드랩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깨버리고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게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7까지 해서 마이너스 20%요. 이런 애들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실적에, 자 보죠. 이게 변동성 키우는 시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놓은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분기 사상 최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까놨는데 형제 엘리트가 한가 그런 게 뭐 큰 변화냐고요.
이 시기에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자 형지 IC하고 그 다음에 형지 글로벌은 멀쩡한데 왜 형지 엘리트만 깨지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지 IC하고 형지 엘리트는 오늘 안 내리고 있는데 왜 형지 엘리트만 내렸냐? 답 나왔습니까? 이제? 네? 네. 형지 IC는 3.95%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코인 가지고 훅 하고 튀겨 먹었던 형지 글로벌의 경우에는 형지 글로벌도 거의 같은 수준이 떨어져 있죠. 이런데 형지 엘리트만 하한가. 왜 형지 엘리트만 하한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같이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같이 다니는 애들인데 지금 형지 엘리트만 주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높은 가격으로 몹시 높은 가격으로 하향 키 맞추기 뭐 이상한 건가요? 이걸 우리가 매수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매수자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좋은 부분만 보죠. 그렇죠? 특히 개인 투자들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막 더 사버리겠다 그러고 막 좋은 쪽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쪽만 보게 되니까 뭐 이제 좋은 쪽만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기 나름인데 이걸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금 공매도 때리는 거 아닙니까? 달바 글로벌이고 뭐가 다 때려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방산주도 때리고 조선도 때리고 원전도 때리고 지금 돌아가면서 반도체 때리고 다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 이슈 보셨잖아요. 공매도 잔고가 다시 왕창 늘어나서 뉴스 뒤져보십시오. 대차 잔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뉴스들 그 근래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대차 잔고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제 이거서 때려버리겠다라고 이러고 잔뜩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공매도 대차 잔고도 사상 최고 이러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야. 공매도 실탄 급증. 자 이러고 갔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막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이제 매도 입장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가 그래봐야 실적이 뭐가 된다고. 의료업종이 전체적으로 PR이 5배밖에 안 되는데 얘는 10배거든요. 매도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JS 코퍼 같은 회사가 PR은 4배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배? 매도자 입장이라면 그대로 매도 사유되는 겁니다. 형지 IC 글로벌 다 박살냈는데 얘 왜 안 내려? 이거 딱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60일 아래로 빡 깨버리면은 이거 빡 깨버리면 그냥 먹겠는데 이거? 이런 형태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서 두들겨 패는 거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아니라도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게 지금 같은 때라서 삼성전자가 10%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 갭 잡아낸 다음 그냥 깔아 뭉개버리면 손절 나오고 자동으로 나오기도 있거든요. 이거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전부 여러분들 매수자 입장에서 한 생각이고요. 이게 공매도자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스캔 뭔데 왜 안 내려가고 있어? 얘가 뭐 이렇게 높게 와야 될 이유가 있어? 이렇게 가능하지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매도자 입장을 지금 대신 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요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같은 경우에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우량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씩 지금 비교해서 찍어 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큰 오령자야 형지 엘리트가. 얘가 그렇게 재무 좋고 실적 좋고 저평가 우량주면은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요 지금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고도 저 밑바닥에서 노는 종목들 깔려 있잖아요. 자동차 쪽에서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만 2차전 심지어는 자동차가 아닌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개박살난 종목들 저 PNT는 이런 종목들 박살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최대 실적을 놓고도 주가는 바닥선에서 노는 종목이 100개가 넘어요. 얘가 저평가 우량주라고 하면 우리 시장에 초일류 슈퍼 울트라 메가톤 우량주가 1000개는 넘습니다. 이게 오늘 깨트린 매도자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들어서 지금 다 흔들어서 깨트린 쪽으로 먹자잖아요. 이건 시장이 다 깨트린 쪽으로 먹자. 그러니까 이거 굳이 노리시려고 하면 여기서 바로 받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그래가지고 하한가에서 줍줍하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 밴드 아래쪽 떨어지는 이 구간에서 내일 한 방 더 내렸다 그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패서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따 나중에 올라 들어가면 하야지 하지 마시고요. 내일 하세요. 내일. 예? 굳이 받겠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또 이 세력이 들어오고는 또 반대쪽에 이렇게 기관들 같은 경우가 깠다라고 하면 또 반대로 여러분들 같은 지금 이거 사겠다, 나는 노려야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노리는 개인 세력들도 당연히 있죠. 이 형제는 늘 있습니다. 이 개인 세력들도 형제에서는 이렇게 노리고 싸우는 개인 세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개인 세력들 같은 경우 그럼 어디서 치고 들어가냐 이거야. 이건 내가 개인 세력이라면요 오늘 안 사요. 이걸 왜 사? 뭐하러? 쓸데없이. 왜 얘네들하고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싸워? 잘 됐지 뭐. 제가 개인 세력이라면 고마워. 그래. 자, 내일 요 아래 들어오면 사야지. 눌러. 아씨, 졸지에 싼값에 사게 되겠네. 자, 요건 개인 세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비전데 사이에 껴가지고요 쓸데없이 받게 되면 이렇게 엉뚱한 얘기들 좀 하지 마시고요. 종목을 살펴보고 종목을 분석하는데, 그래서 내 종목만 보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수도 없이 드리지 않습니까? 왜 내 종목만 보시는 거야? 이렇게 비교만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지금 형제 엘리트가 얼마나 위축인가. 얘들보다는 물론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 같이 가는 종목 아닙니까 이거? 형제. 그래서 형제 글로벌이 튀어가지고 형제 IC도 두고 형제 엘리트 두고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형제 글로벌이 팀에서 이렇게 같이 튄 거. 그냥 형제 글로벌이 이때 튈 때 같은 경우 같이 튀었고 여기서 내려오는데 얘는 안 내려와서, 그러면 내려올 수 있죠. 키맞추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얘들한테 이 세력주 같은 경우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개잡주라 가지고 개잡 세력주라도 먹을 공간 있으면 들어가시라고. 누가 말립니까? 들어가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세력 빼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시장에 뭐가 있어요 지금? 완전 깽판 치고 있는데. 그럼 세력들 들어오면 그 등에 업고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단 세력들 빠져나가는데 나 혼자 남아가지고 뒤집어 쓰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때 들어가가지고 당하기 딱 좋은 구간에 내려온 사세요. 밑에 구간 주어지면 이렇게 칼날 떨어지는데 왜 거기서 손을 내밀어요? 칼날 떨어지고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 떨어지고 나면 작두 딱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위로. 그 올라갈 때 이렇게 깨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붙으시라고요. 빡 깼다가 올라갈 때 이 구간 아래에서 양봉으로 돌아설 때 그때 붙어가지고서도 단타로 충분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같은 경우 잘 모르겠다 오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반드시 이 오르고 해서 여기 단타 매매도 하시는 분 중에 반드시 다루게 됩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게 딱 떨어지면 요거 형지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개인 수급 세력 개축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위치라 그러면 저처럼 이거 누군가 이거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노리죠. 개인 세력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그때에 추천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붙어가지고 먹고 가면 돼요.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렇게 희망 고분한다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요.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면 판단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얘가 무슨 저평가의 실적 우량주야 이게.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실적 우량할 것 같으면 이게 종목들 나머지 종목들 다 얼어 죽었습니까? 이거 가지고 실적 우량이 이게? 우량주들이 얘는 더위 먹고 다 나가 쓰러졌대요? 내 맘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실적 우량주야. 이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실적이 개선돼도요. 이건 반짝이 돼가지고요. 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요. 연속성 없는 실적 같은 경우는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단타 반짝이는 거예요.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가지고 반짝이는 것보다 재료로 반짝이는 몫이 훨씬 더 큰 종목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죠. 실적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슈 재료입니다. 이슈하고 실적주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때 같은 게 이슈 반짝일 때나 실적 개판에 알게 뭐야? 그 전에 실적 좋았어요? 안 좋았잖아요. 지난 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개판이었지 않습니까?
실제 이렇게 개판 내도 주가는 올라 들어가잖아요. 이건 이슈가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종목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종목 구분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들어오시면 그런 거 다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잡아드리고, 위치 잡아드리고, 매수가 잡아드리고 다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뒤집어 쓰신 분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죠. 그렇죠? 지금 팔아서 뭔 의미 있어? 저 위에 가지고 있다 독파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팔아야 의미가 없으니까 기다리세요. 일단 의견 가절 같은 거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거 아니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멀쩡한 종목들도 20%씩 개박살 내고 사상 최대 실적이 20% 개박살 내는 장세에서 뭐 이 정도가 뭐 큰 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악재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